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시작합니다. 융단폭격 대상자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입니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6일 자신의 블로그에 DJ 내란 음모 사건 당시 1980년 봄 그때 유시민 이사장의 자필 진술서를 공개했습니다. 심재철 본인의 자필 진술서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에서 말했던 것처럼 함께 진술서를 공개하자고 한 제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유시민 이사장의 스텝이 꼬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심재철을 유시민이 공격하는 형국이었는데 지금은 뒤통수를 맞은 형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문제의 본질인 언제 자필 진술서를 썼느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유시민 이사장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자, 진상은 이렇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심재철 의원이 6월 30일 구속됐고 심재철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자기는 7월 중순 이후에 자필 진술서를 썼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의 입으로 공개적으로 유튜브 알릴레오 번외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심재철의 유시민 자필 진술서는 분명히 6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유시민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걸 보면 유시민은 상당히 많은 방어를 하고 변명을 하고 있지만 이 날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본질이 이건데 본질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심재철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유시민이 6월 12일 날 자필 진술서를 썼고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70번 이상 기록했다. 자기는 딱 한 번 유시민의 이름을 썼을 뿐이다. 그리고 6월 12일 날 유시민의 자필 진술서는 70명이 넘는 동료 학우들의 이름을 언급했고 이 중 10몇 명은 그 뒤에 수배당했다. 그러니까 유시민이 배신자라는 뜻입니다. 유시민이 동료 학우들을 팔아먹었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그리고 유시민의 6월 12일 자술서를 기반으로 심재철 의원 본인도 구속된 뒤, 잡혀간 뒤 그 자술서의 내용을 추궁받았다. 그래서 자기가 처벌받는데 유시민의 자술서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유시민은 이를 부정했습니다. 내가 쓴 것은 6월 12일이 아니라 7월 중순 이후다. 그리고 나는 6월 30일 심재철이 구속된 뒤에 그가 쓴 자술서 때문에 나도 피해봤다는 듯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뾰록났습니다. 그런데도 유시민은 이 날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방송이라는 정부로부터 연 300억 원 지원받는 연합통신에 이런 통화를 했습니다. 자, 유시민 이사장은 7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자신의 1980년 6월 12일자 진술서 내용에 대해 학생들이 아무런 배후 없이 대규모 시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납득시키려고 애썼다. 주장일 뿐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학생을 사주해서 시위를 일으키고 그 혼란을 틈타 정권을 잡으려 했다는 게 당시 조작의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김대중 내란 음모 사건의 피의자로 합동수사본부 조사를 받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학내 비밀 조직을 배우로 언급하지 않기 위해 오히려 이미 노출된 학생회 간부 등의 명단을 적극적으로 내세워 허위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 변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노출된 학생회 간부들의 이름까지는 모르지만 그 구체적 행위도 이 자필 진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특히 심재철의 행동은 대단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시민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진술서는 앞부분부터 다 거짓말이다. 내가 심재철 의원을 처음 만난 대목부터 완전히 창작이었다. 합수부 수사관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도록 성의 있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렇지만 지금 이게 거짓말인지 진실인지를 밝히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유시민은 일부러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그 거짓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만약에 당시 합수부 수사관들이 학생들을 잡아놓고 구속시키고 했다면 이것도 피할 수는 없는 변명 아닙니까? 아무튼 심재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위를 할 때마다 신문에 났던 심 의원이 나 때문에 기소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오히려 총학생회장 심재철, 학생활동위원장 이홍동, 그리고 나는 총학생회 간부 3역으로 진술서에 자주 나올수록 좋은 것이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형을 더 중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해찬 이름이 등장합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당시 진술에서 현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관련해 민청협회장이고 김대중 씨와 관계한다고 소문이 돌던 이해찬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이해찬 선배가 몇천 명 보는 데서 내 멱살을 잡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진술하지 않기는 어려웠다. 다만 그렇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들었다는 식의 표현을 썼다. 정말 궁색합니다. 결국 이해찬을 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고 하지 않고 그렇게 들었다는 식의 표현을 썼다. 수천 명이 보는 데서 내 멱살을 잡은 적이 있기 때문에 앙심 품은 겁니까? 아니면 그것까지 진술하지 않기는 어려웠다. 공개됐다는 말이지만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궁색합니다. 그는 진술서의 내용과 방식을 볼 때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창작인지 사람들이 구분하지 못할 것이다. 그걸 일일이 설명하기는 어렵다. 나는 당시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법적으로 끝나길 바랬다. 현실과 타협했다는 이야기죠. 고문이 무서워서 그랬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유시민은 완전히 본인의 입장에서 모든 걸 지금 변명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유시민은 심 의원이 나한테 없는 진술서를 공개한 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 속마음이야 그렇겠습니까? 어쨌든 그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할 생각도 없다. 당연히 못하죠.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합니까? 정말 유시민은 가관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학생회 간부가 다 한 것으로 진술할 수밖에 없던 상황. 그 점만 이해해주면 된다. 이게 많은 변절자들이 변명했던 방법입니다. 유시민이 그런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수많은 변절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대적 상황, 시대적 아픔, 일제시대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심재철은 전날 유시민의 진술서를 공개하면서 유시민의 진술서는 전제적 관찰자 시점에서 학우들의 행적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의 진술서의 내 이름은 모두 78번 언급됐다. 이 진술서는 나의 공소사실 핵심 입증 증거로 활용됐다. 자, 지금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자, 그럼 이런 일들이 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결국은 제가 보니까 유시민이 잘난 체하다가 생긴 일입니다. 유시민이 KBS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KBS에 출연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진술서 낸 이야기죠. 근데 그때 굳이 유시민이 왜 TV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KBS ETV 대화의 희열 지난달 21일 방영됐습니다. 여기에 나와서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자, 뜻밖의 글쓰기 재능을 발견한 곳이 합수부라고 유시민은 말했습니다. 근데 이 합수부에 잡혀간 이야기를 이 KBS ETV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희화화한 것부터가 저는 잘못이라고 봅니다. 뜻밖의 글쓰기 재능. 그러니까 유시민은 자기가 글 잘 쓴다는 걸 자랑하기 위해서 합수부 이야기를 한 겁니다. 누구를 붙잡는 데 필요한 정보와 우리 학생회가 아닌 다른 비밀 조직은 노출 안 시키면서 모든 일이 학생회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썼다. 이게 나의 글쓰기 재주다. 그 재능을 나는 합수부에서 발견했다는 요지입니다. 이 아픔을, 시대의 아픔을 유시민은 KBS ETV, KBS 특히 여기서 이렇게 본인 글쓰기 자랑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자 심재철 의원이 화가 난 겁니다.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왜? 심재철은 유시민의 자필 진술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심재철이 유시민을 공격합니다. 21살 재기 넘치는 청년의 90쪽 자필 진술서가 다른 민주화 인사 77명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되었고
이 중 3명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의 24인 피의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시민은 지난 1일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진술서를 보면 잘 썼다고 생각한다. 감출 것은 다 감췄고 부인할 것은 다 부인했다. 저희 비밀조직 구성원은 단 한 명도 그 명단에 올라가지 않았다. 그러면서 7월 중순 이후에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들통이 난 겁니다. 그게 아니었다. 심재철은 말합니다. 유시민이 1980년 당시 고문을 견디며 학우들을 지켰는지 상세한 검찰 측 참고인 진술이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는 이번에 공개된 진술서 전문을 통해 밝혀질 것이다. 유시민의 진술서는 전지적 관찰자 시점에서 학우들의 행적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판단은 국민들이 해달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은 유시민의 자필 진술서를 보고 어떻게 판단할까요? 지금 현재 제가 SNS에 뜨는 글들을 보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심재철이 전두환한테 협조했으면 왜 5년 옥살이를 했고 유시민은 불구속되고 풀려났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유시민 아웃 때리니까 구원투수 등판된 것 같습니다. 유시민 X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좌파들은 똑같아. 운동권 애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욕을 조금 합니다. 이제 좌파에게 속지 맙시다. 한 번으로 족합니다. 똥땡. 그 다음 거짓말은 유시민 씨가 전문 아닌가. 나라꼴이 다 어찌되든 자신의 신념만 지키면 그만입니까? 그 다음 거 선배들이 카드라 그랬으니까 그랬겠지. 이란 팩트 없는 주절되는 막걸리 처먹는 발언을 여당 사무총장이란 X가 해대니 참 기가 막힌다. 다음 유시민 믿는다. 심재철은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양심을 저버린 것. 이거는 유시민 팬입니다. 자, 다음 위선과 거짓말 정치인 유시민은 정기 은퇴하시오. 내로남불 후안 묻지. 유시민 꺼져라. 다음 유시민 거짓이 한둘이어야 변명을 믿어주지. 7월달 작성했고 심재철은 6월 13일 먼저 구속이라니 거짓말치다. 진술서 까발려보니 6월 12일 진술. 천하의 거짓말쟁이. 그래서 유시민 이야기는 뭐요? 종합하면 김대중한테 사주를 받은 걸 숨기기 위해서 학생회 간부들이 다 한 거라고 구라쳐서 학생회를 희생시켜서 김대중 살리고 지도 살고 했다는 건가. 아무튼 지금 SNS에 올라오는 이 글들을 보면요, 유시민 씨에 상당히 불리합니다. 누가 봐도 지금 유시민 씨는 스텝이 꼬여 있습니다. 설마 심재철 씨가 자기의 자필 진술서를 갖고 있을 줄 몰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공인의 말은 중요합니다. 유시민 씨는 지금 현재 노무현재단 이사장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자리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자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은 유시민 씨를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지만 3등쯤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본인은 안 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어쨌든 지금 유시민 씨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먼저 유시민 씨는 왜 7월 중순 이후가 아니고 6월 12일 날 자필 진술서를 썼는지부터 밝혀야 됩니다. 좀 논리적으로 밝히십시오. 왜 이렇게 자기 편의주의 이런 변명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언론들도 지금 공정하게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면에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인터넷 기사만 잔뜩 떠 있습니다. 누가 읽어봐도 누가 거짓말 하는지는 평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시민을 보호하다가 엉뚱한 사람들이 피해를 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어쨌든 유시민 씨는 자필 진술서를 언제 썼는지에 대해서 뭔가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유시민이 알릴래요? 고칠래요? 뭐 등등 이걸 할 자격이 좀 있습니까? 진성호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